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130편의 걸작을 선정해서 연대순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페니는 조슈아 로건 감독이 연출한 1961년 미국 테크니컬러 로맨틱 영화입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파뇰의 마르세유 3부작을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다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항구 도시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가슴 아픈 로맨스와 가족의 그리고 희생을 아름답게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사랑의 본질과 희생입니다. 낭만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혈연을 넘어선 부성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숭고한 선택들을 다룹니다. 떠나간 연인의 아이를 품은 페니와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노신사 파니스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마르세유 항구 카페 주인의 아들 마리우스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소꿉친구 페니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페니는 그를 붙잡고 싶어하지만 마리우스가 바다를 너무나 동경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고 결국 그를 원정선에 태워보냅니다. 마리우스가 떠난 후 페니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혼모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평소 페니를 흠모하던 부유한 노신사 파니스가 청혼합니다. 파니스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면서도 페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아이에게 자신의 성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페니는 파니스와 결혼하고 아들 세자리오를 낳습니다. 파니스는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마리우스의 아버지인 세자르 역시 이 비밀을 공유하며 손자를 곁에서 지켜봅니다. 수년 뒤 바다에서 돌아온 마리우스는 페니와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파니스가 아이에게 쏟은 헌신적인 사랑과 이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린 페니의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시간이 흘러 파니스가 죽음을 앞두게 되자 그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 페니와 마리우스가 재결합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파니스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모두를 구원하며 영화는 긴 여운을 남기고 마무리됩니다. 영화 페니는 당시 헐리우드와 유럽의 전설적인 배우들이 모여 세대 간의 조화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자칫 신파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배우들의 관록 있는 연기가 품격 있는 휴먼 드라마로 끌어올렸습니다. 페니 역을 맡은 레슬리 카론은 영화 초반에 생기 넘치는 10대 소녀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성숙해지는 여인의 과정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크고 맑은 눈망울은 마리우스를 향한 갈망과 파니스를 향한 미안함, 고마움 등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대사 없이도 관객에게 전달하는 큰 무기였습니다. 파니스 역을 맡은 모리스 슈발리에는 이 영화에서 가장 찬사를 받은 연기입니다. 자칫 집착으로 보일 수 있는 노신사의 사랑을 숭고한 부성애와 너그러운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나 죽음을 앞두고 두 연인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그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자르 역을 맡은 샤를르 부아에는 마리우스의 아버지로서 겉으로는 고집스럽고 다혈질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들과 손자를 아끼는 전형적인 프랑스 가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친구인 파니스와 티격태격하며 나누는 케미스트리는 영화에 활력과 유머를 불어넣으며 극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마리우스 역을 맡은 호르스트 부흐홀츠는 바다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갈망과 페니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불안함을 잘 표현했습니다. 조슈아 로건 감독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거장이면서도 이를 영화적 문법으로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슈아 로건 감독의 가장 대담한 결정은 뮤지컬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배우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모두 없앴다는 점입니다. 대신 원곡의 멜로디를 풍성한 배경음악으로 활용하여 인물들의 감정선이 음악에 가로막히지 않고 정통 드라마로서 힘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관객들이 극중 인물들의 비극과 희생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로건 감독은 연극 연출가 출신답게 인물 간의 대화와 심리적 긴장감을 끌어내는데 능숙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마르세유 항구의 식당이나 집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배우들의 동선과 치밀한 미장센으로 꽉 채웠습니다. 동시에 마르세유 항구의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연극이 줄 수 없는 탁 트인 공간감과 바다라는 소재가 주는 해방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로건 감독은 자칫 불륜이나 미혼모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인물들을 선악구도로 나누지 않고 각자의 선택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연출을 통해 관객이 모든 캐릭터에게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모리스 슈발리에와 샤를르 부아에는 두 대배우의 중후한 매력을 10분 활용하여 영화 전체에 따스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입혔습니다. 당시 헐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유럽적인 정서와 마르셀 파뇰 원작의 깊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은 그의 연출은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니의 촬영은 전설의 촬영 감독 중 한 명인 잭 카디프가 맡았습니다. 133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호흡이 안정적이며 공간의 활력을 잘 살려냈습니다. 그는 빛과 색채를 다루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장이었으며 이 영화에서도 테크니컬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잭 카디프는 빛을 회화적으로 사용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의 따스한 햇살과 푸른 바다를 마치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담아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색감의 대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극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황금빛 톤은 작품이 가진 휴머니즘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튜디오 세트가 주를 이루던 당시 헐리우드 영화들과 달리 프랑스 현지 로케이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실제 마르세유 항구의 풍경을 깊이감 있는 앵글로 포착하여 주인공 마리우스가 왜 그토록 바다로 떠나고 싶어 했는지 관객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때 전경과 후경을 적절히 심도를 한 화면 안에서도 인물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페니의 흔들리는 눈빛과 표정을 잡을 때 잭 카디프는 부드러운 확산광을 사용하여 그녀의 순수함과 고뇌를 극대화했습니다. 밤 장면이나 인물들이 갈등하는 순간에는 대비가 강한 조명을 사용하여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이 작품의 촬영 기법은 단순히 예쁜 영상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감정이 곧 풍경이 되는 높은 수준의 영상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슈아 로건 감독의 연극적 연출이 자칫 정적으로 흐를 수 있었으나 카디프의 유려한 카메라 워킹과 화려한 색채감이 극에 생명력과 영화적 리듬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잭 카디프 감독은 1962년 제34회 아카데미 시상식 촬영상 후보에 오르며 통속적인 멜로드라마를 세련되고 서정적인 클래식으로 완성해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페니의 주제음악은 사랑의 아름다움보다 그 이후의 선택과 체념을 더 깊게 들려주는 서정적 테마입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 페니의 모든 노래를 삭제했지만 해롤드 롬의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주제곡은 메인 타이틀 테마로 감정 과잉 없이 절제된 멜로드라마 음악의 모범으로 평가됩니다. 이 영화는 평단과 대중의 고른 지지를 받으며 1962년 제3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19회 골든 글로브상에서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리스 슈발리에는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